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정프로님 잠시 후에 오실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바로 7월 25일, 7월도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많이 날씨도 더워지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휴가를 가시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도 휴가 다녀오시고 매우 더워지시고 이럴 때 우리가 또 투자는 잘 챙겨야 되겠죠.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드릴 거냐면, 그 약간은 안타까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약간은 안타까울 수도 있을 텐데, 한미 관세 무역 협상이 일단 원래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좀 약간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후에 권순우 취재팀장이 좀 전해주실 거고, 정프로님 어디 가셨냐고요? 금방 오실 겁니다. 네, 화장실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으니까 금방 오실 겁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병창 이사님도 워낙 지금 7말 8초 휴가철이다 보니까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 자리는 염승환 이사님이 대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인덱스 시간에 성일관 교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이제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트럼프는 얼마 전에 야, 필요하다면 이란 공습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또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긴장감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 라이브 권순우 이주호입니다. 예, 오늘 아침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프로님이 없는 자리에 제가 슬쩍 숟가락을 한번 이쪽으로 오시죠, 그냥. 가서 할까요? 뭐 이렇게 멀찍이 앉아서 해 이걸. 가까이서 하면 되는 걸. 예,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0.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18% 상승, S&P 500은 0.07% 상승했습니다. 뭐 그렇게 강한 장은 아닌데, 진짜 그냥 꾸물꾸물 네.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상 최고치인가요? 예, 나스닥하고 S&P 500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장이 뭐 어떻게 좋을 건 없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 물밑에서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AI가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뭐 특별히 뭐가 변했는지를 느끼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그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의외로 뭐 빅 이벤트로 오픈 AI하고 그 그록의 경쟁은 XAI하고의 경쟁은 네.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예 승기를 잡으려고 GPU 막 수백만 장씩 사겠다는 네. 발표들을 막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에 그 관련 모델들 SKT도 발표를 했고, 네. 카카오도 발표를 했고, LG도 발표를 했고, 네이버도 발표를 했고, 요즘에 모델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스타트업도 업스테이지가 발표를 네. 했었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자체 부분 모델 발표한 거예요? 다들 짱박아 놨겠죠. 다들 뭐 있었을 건데, 네. 그동안은 굳이 발표를 안 한 게 일반인 대상 서비스 모델들이 아니니까 이제 발표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최근에 정부가 그 WBL이라 그래가지고 월드 베스트 라지 랭귀지 모델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네. 15개 팀이 참석을 했는데, 이번 주에 서류 심사에서 5개 탈락시키고, 다음 주에 면접 봐갖고 5개 또 탈락시킬 거예요. 서류 있어요, 거기도? 네, 서류 심사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 되면 5개 팀으로 정해져가지고 6개월 동안 이게 토너먼트 방식입니다. 네. 6개월 동안 또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되면 또 한 팀 떨어지고, 하반기 되면 또 한 팀 떨어지고 해가지고 최종 2팀을 선발하는 그 토너먼트 대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 같지 않습니까? 수우파. 네, 수우파. 네. 거기서 한 팀씩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로들 지금 뭐 이렇게 짱 박아놓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야, 지금 우리 이거 있어요. 사실 우리 기술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시점이라 관련 뉴스들, 관련 발표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글 알파벳이 한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 좀 안 좋은 데는 오히려 AI 쪽에서는 그록이 XAI가 괜찮은데, 네. 일론 머스크가 좀 회사가 한동안 힘든 시기를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등의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라고 굳이 얘기를 해서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정포르님이 지금 부재에 있는 것도 어디 가서 울고 계신 게 아닌가. 떨어져서. 네, 네. 눈물을 좀 머금고 다시 들어오시기를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첫 네. 번째 뉴스는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그래도 무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뭐 일단 무산이라고 봐야죠. 약속 다 잡아놨던 건데 네.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 러트잉 장관이 얄밉게 뭐 일본하고 무역 합의 보고서 한국 사람들 욕했을 거라고. 아, 그래 욕했다 이게야. 이분아. 이 착한 분아. 네. 원래 미국에 가기로 했죠. 25일 오늘이고 오늘 비행기 어제 비행기 타고 가려고 그 공항까지 가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네. 그 저기 공항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공항까지 갔어요. 네, 공항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메일 보내가지고 근데 모르겠어요. 내용으로는 아우 미안해. 진짜 급한 일이 생겼어. 뭐 이런 내용의 베센트 장관의 메일이 왔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서 그 러트잉 장관이랑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팅을 한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러트잉 장관이 CNBC하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 근데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무슨 생각하는지 상상할 수 있었어. 네. 어쩌지? 뭐야 어떡하는 거야 일본. 이거 뭐야 이거 협상. 네네. 내 거보다 더 내야 되나? 음. 라고 하면서 자기 사무실에 올 거다. 라고 러트닉 장관이. 러트닝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한구 본부장이 가서 발표를 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약간 농담 삼아서 그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했으면 우리가 일본보다 수출 흑자 규모가 좀 적으니까 네. 대충 뭐 70% 80% 정도 한다 그러면 4천억 달러 정도 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네. 라고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약간 그 부분 그 정도 수준에서 요구를 하고 있나 봐요. 4천억 달러. 근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대략 1,000억 달러 정도다 보니까 예. 뭔가를 좀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그렇죠. 아니요. 그거보다 아니요? 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4천억 달러면 547조 원이거든요. 그 돈이면 우리나라 거의 예산급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말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사인할 때 이게 5,500억 달러 썼지만 이거 4천억 달러 이거 지우고서 5,500억으로 바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거를 이게 그 공장 짓는 거냐, 미국에다 공장 짓는 합의냐. 그런데 일본에서는 야 그거 공장 짓는 합의가 아니고 뭐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정부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이나 보증 금액 한도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보증 한도 크게 잡아놓으면 그냥 크게 잡는 거죠. 실제로 투자하는 그 비용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생돈 집어넣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뭐 기업에 대출을 해준다거나 보증을 해준다거나 정책금융기관이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다. 그럼 저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진 안 않습니다. 그래도 좀 규모가 큰데 그래요? 이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근데 베센트 장관은 대출이나 신용보증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직접 출자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5,500억 달러는 전액 신규 투자다. 네. 라고 베센트 장관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의견이 약간 의견 엇갈리고 달라요. 있군요. 예, 그리고 백악관에서 저 쌀 사는 거 뭐 75%로 늘리는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할당이 정해져 있는데 네. 그 중에 일본이 사기로 한 전 세계에서 사는 쌀의 75%를 미국에서 사겠다. 라는 협상이 있었다라 그랬는데 네.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전 세계 쌀 중에 75%를 미국 걸로 사겠다. 뭐가 빠졌어요? 언제까지가 빠졌죠? 언제까지?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베센트 장관은 그러니까 백악관은 즉시 조달량 75%라고 네.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검토할 사안이다. 라고 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일본 국내에서는 국내 농업을 희생시키는 조건은 일절 들어가 있지 않다. 네. 또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협상 도장 찍자마자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분기별로 평가할 거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관세가 25%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25% 관세 맞으면 일본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 거다. 이게 얼마나 졸속 협의를 한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인하고 나서 바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인하면 끝이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세부적인 얘기가 되고 서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합의를 해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무리하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세부적인 부분들이 조율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미국하고 일본이 그렇게 합의를 한 거하고 우리가 미국이랑 합의하는 건 또 별도의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레버리지로 삼고 있어요. 야, 일본 자동차 관세 깎아준 거 봤지? 그럼 니네 자동차 관세 맞으면 니네 못 파는 거 아니야? 다시 써와. 네. 아, 이것도 이렇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협의인데 이게 얼마나 복잡한 협의가 되고 있냐면 이랬더니 바로 미국 자동차 정책위원회에서 야, 일본 차는 미국산 부품도 안 들어가는데 거기다 관세를 왜 깎아주냐 라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 디트로이트 3인방 네. 뭐 GM, 포드, 크라이슬러, 스텔란티스죠. 네. 여기 아니 그거 자동차 산업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 아. 근데 자동차 제일 많이 수출하는 일본의 관세를 깎아준다고? 네. 나는 나 멕시코에서 가져오는데. 나는 멕시코에서 갖고 오고 한국에서 갖고 오는데 왜 나는 관세야? 네. 야 이럴 거면 나 일본에다가 자동차 공장 만들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떤 전략이냐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미국도 전략이 특별히 없습니다. 처음에는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협상을 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협상은 그 자동차 산업 부흥은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관세는 굉장히 즉각적인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그냥 관세 때려버리면은 뭐 맞는 사람도 힘들지만 때리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렇죠. 자동차 가격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으로 낼래?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아, 투자금 얼마야? 네. 아,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좀 큰 플랜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을 건데 네. 디테일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또 내야 되는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그것도 당장의 성과. 그래서 5,500억 달러 같은 숫자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 투자 계획을 가지고 약간은 뻥을 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내년 중간 선거 앞두고서 지금의 성과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5,500만 달러를 매년 하겠다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 네, 네. 그럼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들도 없죠. 네. 그러면은 그냥 임기 끝날 때까지 계기다가 그럼 성과는 성과죠. 그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성과가 중요하니까. 이게 뭐 대표적으로 예전에 중국하고 코로나19 이전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고서 백기투항을 하면서 중국이 얼마 사드릴게요라고 얘기하고 안 샀잖아요. 그랬죠. 네. 유야무야 없어졌죠? 네, 근데 어쩌니까 히토리 안 팔래? 그랬더니 그럼 GPU 드릴게요. 이렇게 된 상황까지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선례가 생겼고 네. 그 선례에서도 삐그덕거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또 일본 내에서대로 또 농민들 반발하니까 그거 피해 없어요 따로 얘기하고 있고 그랬더니 미국 농민들이 야 왜 쟤네가 피해가 없다 그러냐 우리 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유럽하고의 협상도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5에서 50% 정도까지 관세가 매겨질 거다. 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하한선을 15%로 잡았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의미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 지금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성과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과 이 말로 해줘야 되는 것과 실질 사이에서의 이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날짜가 별로 안 남아가지고 근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8월 1일이라는 날짜에 너무 목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관세에 네. 뭐 일주일, 2주일 더 내더라도 네.
더 협상을 철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할 여지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8월 1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급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더 철저하게 챙겨야 지금 이제 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댓글을 왜 이렇게 열심히 보세요? 욕할까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기 있어요. 1시간 안에 통보받는 우리나라 정부가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네. 이 협상 관련해 가지고 좀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자동차 쪽 사람들이 좀 있고 네. 그리고 너무 굴욕적인 협상을 받아들인 거 아니냐, 5,500억 달러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1시간 안에 통보받은 게 되게 천대받은 네. 거 맞죠? 음. 미국이 너무 무례하게 잘못한 거예요. 이건 네. 협상 상대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좀 내용이 되게 이상한 게 베센트 장관은 미안해 이런 식의 메일을 보내왔다라고 관가에서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러트닝 장관은 약 올르지? 야 일본 거 보니까 열받지? 나 욕했지? 네. 그래도 너 와야 되지? 아. 이게 되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 장난처럼 보이긴. 어쨌든 자. 근데 베센트 장관도 이렇게 계속 미안하다 또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관료들이 좀 힘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는 실적이네요, 실적. 두 번째,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기업 두 군데를 꼽으라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현대차인데 네. 현대차가 뭘 잘 나가냐라고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냈어요. 이익은 빠졌습니다만, 네. 이익은 많이 빠졌습니다만 사상 최대 매출이 냈다라는 거는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알았다는. 그리고 고가의 차량들 좀 잘 팔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하이닉스는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무지개 반사 이거 했습니다. 네. 이게 골드만삭스가 이게 공급사들의 경쟁 심화로 내년에 HBM 가격이 10% 떨어지고 네. 가격 결정권이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제 안 좋아질 거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영업이익이 9조 2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고 네. 영업이익률이 41%. 와, 진짜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는 진짜 오랜 동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빅테크만큼 이익률을 못 냅니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이젠 낸다. 냈습니다. 40%의 영업이익률을 우리도 낸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일시적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시적일 수 있어요. 네. 일시적. 일시.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전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주가 같은 거는 좀 어떻게 갈지를 제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분석가들이 주가에다가 논리를 맞추는 건 좀 그래도 되나 싶기는 해요. 많아요 그런 경우.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주가 보는 사람 아니니까 네. 사실관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ASIC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네. 엔비디아의 비중이 높은 그 하이닉스가 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애널리스트들이 그럴싸하게 해요. 네. 그럼 ASIC 같은 2등 업체 브로드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HBM이 필요하면 네. 거기가 무슨 잔바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랑 하고 싶겠습니까? 하이닉스랑 하고 싶겠죠. 당연히 하이닉스랑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아니 엔비디아랑 하이닉스가 하니까 우리는 2등, 3등이랑 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업체는 없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쪽 조금만 알아봐도 네. 다 거기랑 협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물량을 많이 대주다 보니까 물량을 못 대줄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가 하이닉스로부터 HBM을 받고 싶지만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쟤는 엔비디아랑 거래하는 애니까 쟤랑 거래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다른 ASIC들 생기고 그러는데 야, 너 말고 내가 딴 데서 사야 되니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대해서 이 하이닉스 쪽에서도 그 거의 경영 사장급
경영진이 나와서 이런 그 HBM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 영업이익률, 납품 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네. 내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투자를 기존 계획보다 더 높일 거다. 완전히 골드만삭스 무지개 반사를 친 겁니다. 내년에 수요가 줄어들 거라 가격이 떨어질 거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공장 증설할 거야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범용 디램 수요 부분도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낸드 플래시도 출하량이 7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낸드요. 예.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네. 그리고 뭐 완전히 지금 하이닉스가 이러다가 언제 한번 큰 코 다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딴에는 이제 콧대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 시장 주도권 HBM4와 관련해 가지고 네.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점유율 늘리려면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하면서 가격 경쟁이 들어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잖아요. 네. HBM4 이런데. 예.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이닉스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내가 협상력이 없는 짬밥은 아니잖아. 네. 리딩 사업자는 네. 고객들과 개발 초기부터 밀접하게 협의하는 얼리 인게이지의 이점 역시 네.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커진 상황이다. HBM4를 뭐 삼성이 싸게 납품하겠다고 경쟁을 붙을 수도 있지. 네. 하지만 아니, 시작- HBM4를 엔비디아랑 시작부터 같이 한 게 누구야? 그렇죠. 나란 말이지. 너희는 내놓으면 가격 협상해야 되겠지? 그리고 저 품질 네. 테스트 다시 받아오고 네. 나는 말이야. 난 시작부터 같이 했는데. 나의 품질 테스트 이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야. 네. 이런 얘기를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자신감 뿜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이 이제 캐치업 해가지고 가격 경쟁 들어가는 날이 오면 네. 현실을 다시 인정해야 되는 날이 오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대차는 어떻게 됐어요? 현대차는 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5%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네. 근데 매출은 7.3%가 늘었어요. 매출 기준으로 사상 최대고요. 하이브리드 차 같은 친환경차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대충 마무리해도 되나요? 이제 얼마나 끌어야 되나를 좀 고민했었는데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증감사율을 보면은 영업이익 부분에서 나머지 뭐 환율이라든지 제품 믹스에서 좀 빠지는 게 있고 네. 관세가 8천억이 빠졌습니다. 관세를 왜 본인들이 빼요? 아직은 네. 이게 좀 시장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가격을 안 올렸어요. 가격 네네. 안 올리고 관세 부분들을 지금 현대차가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게 뭐 계속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3분기까지는 아직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가격을 공격적으로 올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들을 바로 올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계산은 저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사람이 하는 건데 네. 이 관세 효과 8천억이 없었다면 역대 최대인 지난 2분기 실적보다 더 좋은 상황입니다. 관세 효과가 없었다면. 근데 뭐 상황적으로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 마이너스 15% 정도면 글로벌 OEM 치고는 영업이익이 덜 빠진 편이다. 네. 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간단하게 보시죠. 예, 세 번째 뉴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SK 넥실리스가 LG 에너지 솔루션에다 동박을 한 1조에서 3조 정도 납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예전에 LG하고 SK하고 특허 소송, 네. 그 영업 비밀 소송, 뭐 직원 빼앗기 소송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거래 끊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동박을 다시 공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산 동박 안 받고 이런 것들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동맹이 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진작에 좀 화해를 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안 그래도 우리 다 공급 과잉 때문에 힘든데 네. 공급 과잉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국 제품 받아주는 것도 좀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무조건 애국심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 통상 문제라든지 미국에서 또 그 중국 제품 못 쓰게 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i 테크놀로지에서 만드는 분리막도 네. LG 다시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조금 신경 쓰였던 부분은 여기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좀 들어갈 건데 그 물량이 빠지는 건 아니겠지라는 정도. 빠져요? 왜 빠져요? 들어가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국 물량만 빼고 들어가는 네네. 걸로 지금은 보이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2차 전지 쪽에 뉴스들이 조금 있는데 삼성 SDI가 그 1조 원짜리 ESS 사업이 있어요. 네. 그거 8개 사이트가 있는데 6곳은 삼성 SDI가 공급을 하기로 했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정프로님이 아까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무슨 소리야? 휴지가 없어서 아헤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오래 걸리셨다고. 아유, 여러분 다시 네. 한번 죄송합니다. LG와 SK가 배터리 동맹을 또 맺었군요. 예. 네. 저희 그 마라탕과 옥수수도 동맹을 또 맺었습니다. 와, 오자마자 그래서 인사도 끝나기 전에 초당 마라 옥수수로 한번 여러분 매출도 한번 말아 올려 볼까요 오늘? 네, 오늘 주가도 말아 올려 보시고 예, 초당 옥수수, 네. 매콤 초당 옥수수입니다. 요게 한 개가 대충 한 250g 정도 되는데 요거 20개. 네, 20개면 요즘 옥수수 보통 저 길거리에서 사 드셔도 보통 2개 들은 거 한 5,000원씩 받거든요. 네. 그럼 한 2,500원, 3,000원 꼴 되는데 요거는 20개 19,800원. 20개에 19,800원. 그렇습니다. 네. 그 편의점에서 드셔도 네. 아마 한 개 보통 한 2,000~3,000원 이상은 할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요거 이제 마라맛 초당 옥수수입니다. 네. 와.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출출할 때 뭐 괜히 또 누구 괴롭히지 마시고 네. 이렇게 드시면 여기 이제 젓가락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딱 꽂아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러면 좋겠네요. 네. 마라랑 옥수수를 왜 섞었을까? 진짜 맛이 근데 어울릴까요 이게? 한번 먹어보고 잘 싶어요. 모르겠어. 뭔지 알겠다. 옥수수 자체가 맛이 있네. 그러니까 마라 옥수수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 그것보다는 옥수수 초당 옥수수에 마라 향이 첨가됐다. 마라 향이 솔솔솔솔 뿌려져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저 어제 집에서 먹어봤는데요. 오, 그래요? 그 하나 뭐 한번 오늘 방송할 때 한번 네. 평가를 해보려고. 근데 그 마라도 마라인데 옥수수 자체가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맛있네 보니까. 네,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네. 그러니까 옥수수 먹으려면 이렇게 팍팍 뜯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빨로 살짝만 긁어도 이렇게 쫙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먹기가 옥수수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먹기가. 옥수수가 고급 옥수수다. 이게 개당 뭐 1,000원 꼴이니까 이 정도면 뭐 그냥 집에 바로 갖다 놓고 뭐 맥주 안주로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간식용으로 네, 옥수수 하나 이렇게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보관하기도 굉장히 좋네요. 예, 이거 뭐 쪄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뜯어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아니요. 전자레인지 2분. 돌림 더 좋아요? 저 전자레인지 2분 돌리라고 써 있던데요. 그래갖고 전 어제 그렇게 먹었어요. 돌려 먹었어? 난 이건 차가운 거 먹는데 괜찮은데? 차가운 것도 괜찮네요. 예. 사과도 우리 딱딱하지. 제작진이 그냥 차가운 거 그냥 갖다 줬어요. 네, 우리 제작진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여튼 근데 차갑게 먹어도 괜찮아. 네,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팔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낫네. 네, 여튼 개당 1,000원 꼴이니까 네. 매콤 초당 옥수수 마라맛 요거 한번 드셔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종 의류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 입고 있는 게 아마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죠? 반팔 티셔츠입니다. 예, 파타고니아는 지구의 지속적인 또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친환경 반팔티입니다. 어떻게 하면 친환경이에요? 오가닉 코튼을 썼다고 합니다. 100% 유기농. 친환경 반팔티. 그래서 일단 파타고니아는 가장 중요한 게 네, 제가 보기엔 등인 것 같아요. 등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등- 등을 한번 보여주시죠. 등을 제가 입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네, 요거는 이제 요렇게 등 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봐도 파타고니아구나. 이렇게 되어 흰색도 이쁘다.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색깔은 여기 좀 진회색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그런 파타고니아 반팔티인데
오가닉 코튼, 유기농 코튼 100% 친환경 반팔티라는 거. 그리고 뭐좀 생각이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네. 파타고니아, 맞아요. 파타고니아 입고 다니면 쟤는 그래도 좀 지구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리고 네. 스타트업 대표하려면 파타고니아 입어야 됩니다. 맞아. 그래요? 맞아. 그러네. 좀 이미지가 있네요. 정확합니다. 네. 보통 이제 스타트업 대표들이 조금 진짜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예. 죄다 파타고니아입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도 좀 뭔 얘기냐 결국 좀 리더 같은 느낌, 좀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느낌 되려면 파타고니아라는 거죠. 네, 파타고니아는 저 칠레에 있는 그 지명이죠. 그렇죠. 네, 칠레 쪽에 그 남미 맨 끝에 쪽에 아마 있는 하여튼 환경 굉장히 그 척박한 쪽, 뭐 거길 텐데 파타고니아. 친환경 반팔티 48,000원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파타고니아도 친환경은 친환경인데 친 가격은 아닌 것 같더라고. 좀 비싸요. 네, 좀 가격이 근데 좀 있더라고. 그 미국 사회에서 좀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네. 그 저기 쉬인 있잖아요. 쉬인. 의류 브랜드 쉬인. 네. 거기서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면화로 만든 옷이 네.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었는데 거기 신장 위구르 지역은 정말 그 공산당 감시인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 감시하려고. 같이 살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탄압이 심하고 그들한테 강제 노동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문제의식들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법으로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쓰는 면화를 쓰지 말자 그러는데 사람들이 지금 저렴한 옷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싼 거가 좋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들이 더 좀 주목을 받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신장 위구르 안 됩니다. 거기 인권 챙겨야죠. 네. 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거기. 물건을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또 공급이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그런 물건들을 살수록 그쪽의 산업이 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하여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인권과 환경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 파타고니아 반팔티가 솔직히 되겠습니다. 인권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기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 그건 맞습니다. 자, 48,000에 준비했고요. 초당 옥수수까지 오늘 두 가지 제품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 근데 옥수수 정도는 좀 쟁여 놓으시면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그러네요. 네, 가격이 매우 괜찮다.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오시나요? 저 휴가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것 같더라 느낌이. 사람이 좀 반 좀 떠 있어. 그래요? 붕붕 떠 있어 지금. 잘 다녀오시고 네. 다녀와서 봅시다 그러면.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